네, 안녕하십니까. 모토다이렉트 장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건피디입니다.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뭐 리스와 장기렌트의 차이점이 좀 뭔지. 요거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또 신용인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나도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것도 그죠? 굉장히 많이 궁금해.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객님들의 궁금했던 점들 있죠. 이런 질문들을 토대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장기 렌트 리스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리스로 계약을 했는지 장기 렌트로 계약했는지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네, 맞아요.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일단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요. 일정 기간 동안요. 내가 빌려서 대여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납과 인수를 선택하면 되시고요. 리스도 마찬가지로 빌려서 이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차량을 대출을 일으켜서 차량을 산 다음에 그거를 고객한테 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 렌트는 그죠? 임대 상품인 거고 맞아요.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그런 금융 상품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장기 렌트를 하고 어떤 분은 그랜저를 리스로 했다. 그럼 장기 렌트로 하신 분은 신용 점수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요거는 임대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정수기 렌탈 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에 변동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없죠. 안 되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그랜저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리스로 이용하게 되면 신용 점수에 변동이 생깁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DS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출한도 그렇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도 초과됐다. 한도 초과됐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용 점수가 뚝 떨어져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장기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장기 렌트는 임대 상품이라는 거. 그다음에 리스는 금융 상품이라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번호판이 다른데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하, 허, 호 전용 렌탈 번호판을 사용하고요. 리스 같은 경우는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겉들어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판 때문에 장기 렌트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워낙에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호 번호판 문제 있는 것들은 단기 렌트예요. 그죠. 맞아요. 조금 생각 없으신 분들이 하루 이틀 이게 차를 빌려가지고 엄청 세게 몰고 다니는 거야. 막 술 먹고 그냥 막 때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번호판이 됐구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장기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점잖하고 젠틀하시고 현명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해요. 그럼 리스는요? 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호 번호판에 대해서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거는 이제는 그렇게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리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랑요. 자동차세 같은 세금 있잖아요. 요거를 따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매년. 별도예요. 맞습니다. 장기 렌트랑 리스랑 어떤 걸로 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견적서를 똑같이 딱 받아보거든요. 근데 그랜저를 예를 들어서 딱 받아봤을 때 그랜저 장기 렌트는 얼마, 리스는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데 보통 리스가 아주 조금 적게 나와요. 많이 적게 나오던데. 아니요, 조금 적게 나와요. 알겠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저희가 이제 견적서 하나 띄워드릴 텐데 큰 금액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리스가 조금 더 저렴하니까 요걸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에 잘 보시면 여기에 자동차세 별도, 보험료 별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렌트로 이용하는 게 저렴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리스 견적서를 보실 때는 요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견적을 비교를 해볼 때는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일 잘 안 풀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기 너무 안 좋습니다.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희 채널 구독 안 해서 그래요. 그래요? 지금 뭔가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요, 일이 뭔가 또 잘 안 풀리신 분들. 많죠. 뭔가 찝찝하신 분들. 많죠. 저희 채널 구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 채널 구독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신용이 낮은데도 장기 렌트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신용 불량이거나, 뭐 개인 희생 중이거나, 회복 중이거나, 뭐 연체 이런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서 내가 진짜로 장기 렌트가 가능한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요, 신용이 나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신용 불량인 분들이나 네. 개인 회생, 파산, 연체 중인 분들도 네. 승인을 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업체에서 이제 무심사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수입차도 있고요. 네. 국산차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기차도. 전기차도 네. 중고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무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품도 있고, 맞습니다. 저희 그다음에 갖고 있습니다. 일부 국산차 같은 경우에도 음. 아예 무보증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신용 점수로 따져봤을 때 네.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네네. 뭐 한 650점 이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신용이라고 하죠. 저신용이라고 네. 하죠. 저희가 보통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보증 조건으로 이용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650점 정도 이상이다. 네. 그런 분들은 심사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무보증 조건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무보증으로 네.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장기 렌트에 또 장점인데 네. 초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렌탈 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장기 세금하고. 렌트는 본인 명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취등록세가 안 들어가 일단. 그러네요. 취등록세도 네. 장기 렌트 업체에서 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험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그것도 낼 필요가 없어요, 장기 렌트. 네, 맞아요. 그런 금액까지 하면 일반적으로 그랜저 정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장기 렌트.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터 다이렉트. 소득이나 매출 이런 증빙이 되지 않는데도 가능한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요. 네. 이것도 뭐 위에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런데 보통 프리랜서, 그다음에 일용직, 프리랜서. 그죠. 프리랜서, 그다음에 일용직, 그다음에 1년 미만 신규 법인 같은 경우,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나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만 아직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통장으로 안 받고 현금으로 그렇죠. 받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소득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차량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을 안 보고 승인을 맞아요. 내주는 또 업체가 있어요. 맞습니다. 무서드로 또 진행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매출 증빙이 없어도 장기 렌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차량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요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네네. 보험을 내가 직접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화를 하게 되면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장기 렌트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건가? 네. 처리를 해주기는 해주나?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본인이 이용하는 캐피탈사나 렌터카사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보험사에 전화하는 거랑 그쵸.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 담당자가 와서 뭐 사고 처리부터 뭐 대차까지 거의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냈다. 그러면 신차일부나 리스를 이용했을 때는 보험료가 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불이익이 많죠. 이 장기 렌트는 이게 또 굉장히 장점인데 면책급 있죠.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것만 납부를 하시면 고객님이 더 이상 돈을 내실 필요도 없고 보험도 불이익이 없죠. 그죠?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네네네. 사고가 많이 났을 때 그죠. 할증이 붙잖아요. 아유, 제가 이번에 네. 회사 차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리스 차. 직원들이 이용하다가 사고를 몇 번 냈잖아요. 이거 장기 렌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장기 렌트를 네. 했어야 되는데 네. 리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짜.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스를 네. 하게 됐는데 사고를 몇 번 내니 직원들이 네. 보험료가 쭉쭉 오르는데 170만 원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장기 네. 렌트를 이용하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할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나이가 좀 어리고 운전이 좀 서투르신 분들 사고가 좀 발생할 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가 정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차량 정비 요것도 은근히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네, 왜냐하면 장기 렌트 어차피 빌린 거니까 정비까지 혹시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다 해주는 줄 알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정비 옵션을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비 옵션 같은 경우는 렌탈료가 조금 더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주행거리가 4만 킬로 이상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자인데 좀 우리처럼 여러 사람이 운전을 많이 해서 좀 차가 좀 고장이 좀 난다거나 뭐 사고가 난다거나 그죠. 그럼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죠. 저처럼. 맞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정비 옵션을 추가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비 옵션이 필요한 거고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정비 옵션 없이 그냥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빠르게 차량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요. 네. 장기 렌트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출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기 렌트에는 특판 차량이 게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이용하시면 빠른 출고가 가능한데요. 특판이 뭐냐면요. 미리 인기 있는 차량 있죠? 요거를 미리 대량으로 발주해 놓은 신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렌토나 뭐 카니발, 그렇죠. 펠리세이드 이런 차들 뭐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차들도 있어요. 이런 차들을 미리 발주를 해 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량으로 지금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펠리세이드 주세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리점에 가서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산타페, 소렌토라든지 이런 차들을 발주하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장기 렌트는 이런 특판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기 있는 차종을 미리 대량으로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간혹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운전자 보험 경력이 단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장기 렌트를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다행히 그렇죠. 작년 6월부터 요 운전자 보험 경력이 인정이 됐습니다. 장기 렌트에서도. 그래서 이제 장기 렌트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 뭐 보험 단절이 된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근데 장기 렌트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습니다. 번호판, 하호호 이거 다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다 사장님들이고 기업의 임원분들이시고 다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부러 하호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할부로 이용할 때도. 자, 지금까지 장기 렌트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좀 복잡하게만 보였던 장기 렌트 솔직히 알고 보면 솔직히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장기 렌트가 오늘 무엇인지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셔도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장기 렌트 리스트 그 다음에 모든 상품들 다 비교해 갖고 고객에게 어울리는 상품 요거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